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허경영 보석 석방 결과 언제 나오나? 네, 지금 뭐 허경영이 뭐 석방됐다 뭐 이래 떠드는 자들도 있고, 뭐 허경영이 뭐 기각이 됐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도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네, 사실상 이 허경영에는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든지 뭐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하면은 24시간 내로 결과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날 밤에 그날 뭐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 발부되면은 그날 밤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보석 석방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언제 결과가 나오는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은요, 네, 제55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의 구속 취소, 그러니까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또는 보석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네, 7일 안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실제로 보석 시기가 결정되는 건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자들. 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보석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재판부. 아니, 뭐 재판부는 법 위에 있으니까. 네, 참 이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자들의 특권이 너무나 강한 게 아니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송 진행 과정이 더디다거나 피고인이 석방돼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판단되는 등 특별히 사정이 있는 한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이 법원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재판이 가진 성격에 달린 것이지 보석 허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자들이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으면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이런 사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이 판사의 재량으로 본다, 이거 자체가 이자들의 특권의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자들의 생각과 이들의 세계와 일반 우리 국민들의 상식의 세계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한 피해자분이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이게 언제 이 결과가 나오냐, 그리고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갔는데 이분의 이름조차도 없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막는 행태를 보였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이걸 물어보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구속 여부라든지 깜빵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 좋겠냐. 아니, 피해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이 전화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만 피해자 누구다 그러면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가 띠지 이 문제로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 법원 이자들도 비슷한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전 공무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라는 게 도대체. 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결론적으로 이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재판부 위주의 이런 판단이 아니냐, 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소송 규칙에 7일 이내로 보고 있으니까 하경영이가 9월 9일, 10일, 11일, 3일째인데요. 아마 일주일 보겠습니다. 네, 보고 또 계속 재량 타령하면 이 대한민국의 이 판사고 재판부고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데 재량에 달려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이게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라. 그리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파이. 네, 그러니까 have to, 영어로 말하면 have to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량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특별한 사정이 그게 재량이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상식 세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자, 핵심 피해자를 명단에 없다라는 이유로 가로막았던 그 사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멀리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피해자들은 나가라! 아니 그러면은 가해자고 그 변호인들이 10명 이상이 들어왔다고요. 가해자의 변호인들. 그 가해자의 변호인들과 그리고 가해자,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또 사법연수원 다 선후배 관계, 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선후배 관계로 연결돼 있을 텐데, 또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을 텐데,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아니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 특권 사회에서 박차면 안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불타고 있어요. 지금 네팔 불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궁이 불타고 있고 뭐 총리 이 관사가 막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특권층들의 비상식적인 특권 의식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분노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이번에 반드시 국민주권 대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고 대통령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판검사, 그리고 장차관, 거기에다 이 공무원들 싹 다 국민소환제 대상이 돼서 국민소환 플랫폼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은 100만 명이 동의하면은 그냥 바로 파면 투표에 붙이는 대상으로 삼아서 파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